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택시기사 수는 급증하고 주문은 급격히 줄어들며 수입은 절벽처럼 떨어졌습니다. 중년 실업자들이 재취업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여겼던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도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플랫폼은 이익률을 보장받기 위해 수수료를 계속해서 인상했고 단가를 계속해서 하락시켰습니다.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기사들의 수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운명에 맡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지면서 택시 기사들의 업무 강도도 점점 커지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택시 기사들이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가를 하지 않으면 15시간을 일해도 어떤 경우는 300위안도 안 나오고 200위안밖에 못 벌어요. 특가를 해야 300위안 이상, 400위안을 벌 수 있어요. 점점 화가 나네요. 어떤 주문은 너무 싸서 승객이 쿠폰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승객에게 물어봤죠. 오늘 얼마 할인 받았어요? 그러자 10위안에서 20위안 정도 할인 받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저는 이 주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주문은 원래 50위안이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플랫폼에서 25위안을 가져가고 나는 25위안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승객에게 10위안을 할인해주면 내게 남는 건 15위안밖에 안 돼요. 알겠죠? 플랫폼의 이익은 항상 변하지 않아요. 승객에게 얼마를 할인하든 그만큼은 다 기사에게서 빠져나가는 거죠.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역에 등록된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기사 수가 208만 명에 불과했던 것이 2023년 말 현재 657.2만 명에 달해 불과 2-3년 만에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기사의 수가 3배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현재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생산 과잉 상태에다 전기차 가격이 점점 더 저렴해지면서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에 진입하는 장벽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시간이 자유롭고 진입 장벽이 낮은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기사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후 선택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승려는 많고 먹을 죽은 적다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들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는 진입장벽이 낮고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달만 해보면 울게 될 거예요.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는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할까요? 제 나이쯤 되면 자식들도 다 결혼했으니 큰 부담이 없죠. 하지만 2명의 자녀가 있고 아직 10대라면 예전엔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로 가정을 부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워요.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어요. 우한 씨의 상황을 보면 예전에 일했던 기사들은 다 알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시간에 40위안을 버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40위안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하루 800위안을 벌려면 2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휴식도 없이요. 자, 사람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쉬지 않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차는 충전해야죠. 그럼 마치 로봇처럼 24시간 계속 돌아가야만 800위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허풍 떠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들의 말하는 건 다 과장이에요. 허베이성 사시성을 가진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기사에 따르면 그는 매일 아침 7시나 8시쯤에 출발해 늦은 밤 1시나 2시에 집에 돌아오며 하루 근무 시간이 17시간에 달합니다.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한 달에 5,000위안에서 6,000위안을 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주문량이 예전보다 적어 일이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또한 최근 2달 사이 현지에서 2명의 기사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둘 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10월 연휴 동안 또 몇 명의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기사들이 쓰러졌습니다. 9월 30일 해주의 한 택시 기사님이 자신의 차량 밖에서 쓰러졌습니다. 10월 3일 심양의 한 택시 기사님이 불행히 급사했습니다. 10월 5일 해구에서 한 택시 기사님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쓰러졌고 10월 7일 광주의 한 택시 기사님은 공항에서 급사했습니다. 끊임없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콜택시 운전자의 돌연사 원인에 많은 사람은 온라인 콜택시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너무 높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 시간을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어 과로로 인한 급사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8일 동안 7명의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기사가 사망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택시 기사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산업에서는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고 운임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플랫폼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의 수입을 깎고 각종 착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약금 없이 렌트로 시작해 끝내는 자기 차가 된다는 방식, 심지어는 돈을 빌렸다는 각서로 차를 렌탈해 주는 방식, 그리고 렌터카 회사는 보증금을 사기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갖 불법적인 행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견딜 수 있으십니까? 현재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플랫폼의 수수료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5년 전만 해도 1km당 2위안, 3위안 정도였고 플랫폼 수수료가 30%였습니다. 그땐 기사들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km당 1위안이거나 심지어 많은 도시에서는 1위안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여전히 30%를 가져가죠. 이는 기사들의 피를 뽑아가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일같이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기사들이 단가가 너무 낮고 수수료가 너무 높으며 장시간 고강도의 업무로 인해 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플랫폼은 기사들에게 우리는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하며 우리는 회사의 플랫폼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는 300개가 넘는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은 기사들의 사회 보장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산업을 떠난 후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중국 경제 성장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중공국가통계국은 9월에 연령별 실업률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9월 전국 도시 지역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을 제외한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17.6%였으며 8월의 18.8%에서 감소했지만 여전히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공 정부의 공식 통계는 종종 불리한 상황을 숨기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플랫폼은 기사들에게 사회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발견하셨나요?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기사라는 직업이 시중의 대부분 직업들보다 근무 시간, 업무 강도 또는 업무 내용 모두 더 힘든 직업이라는 사실을요. 게다가 온라인 예약 플랫폼은 기사 관리도 어느 회사 못지않게 엄격합니다. 직원들을 관리하는 수준과 다름없습니다. 기사들에게 계속해서 서비스 점수, 온라인에 접속한 근무 시간 등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휴가를 쓰면 안 되며 긴급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을 몇 번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정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돈을 전혀 벌 수 없게 됩니다.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기사라는 직업은 사실상 아무런 보조금도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결국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현재 모든 플랫폼은 기사들의 노동력을 가리지 않고 착취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악성 경쟁 행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주문 가격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원래의 수입을 보장받으려면 근무 시간을 무한히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기사가 이 업계를 떠날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모든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기사들이 확실히 플랫폼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플랫폼은 기사들에게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기사들은 사회 보장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제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서성 정 씨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사회 보장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년 그만큼의 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게 낫죠. 어떤 사람은 돈을 냈는데 2달 만에 사망했어요.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정 씨는 사회 보장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의료보험은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몸에 작은 이상이 생겨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입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큰 병이 나면 성도 남창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체로 계산해보면 보상받는 건 50%에 불과합니다. 그는 불만을 표하며 일반 서민들은 국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서민들을 착취만 할 뿐이죠. 조금이라도 착취할 수 있으면 하는 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들은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일과 휴식을 잘 분배해야 한다.
단지 돈만을 쫓다가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수기에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월에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최근 광주와 심천의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기사들의 수입 조사 사진 2장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은 보셨나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도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주문이 없을 때는 그냥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택시를 운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잘 조절하세요. 오늘 300위안을 벌었다고 해서 반드시 500위안을 벌어야 집에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0위안을 벌려고 달리다 보면 밤 12시가 될 겁니다. 매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일하면 쉽게 피로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비수기에 새로운 초보 기사들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오래된 기사들도 돈을 벌지 못한데 초보들이 들어오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